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판구조론의 정리과정 이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교과서 다시 한번 복습 다 했죠? 자, 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현재 세계지도에 관심을 갖고 땅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쵸.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 자, 그런데 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 이유보다 땅이 움직이는 한계를 밝히지 못한 거죠.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그 이후에 나타난 홈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이 왜 움직인다? 멘틀 대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틀 대류설 나와요. 자, 멘틀이 대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멘틀 내에서 온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왔다 갔다 밀도 변화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승류와 뭐가 생긴다? 하강류가 생긴다. 그런데 얘 상승류와 하강류를 보이는 해저 지형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발달했어? 음양책심법으로 인해서 해저 지형들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초음파를 쐈더니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어. 즉 바닷속에 산맥이 뽕긋하고 서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해령이야. 그래서 해령에서 그렇게 산맥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치.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면서 그런 해양 지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주장을 하냐면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 나와서 멘틀 상승류, 즉 멘틀 상승류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해령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강류에서는 골짜기, 해구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해양이 확장되고 뭐한다? 소멸되는 해양적 확장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후에 얘네들이 다 정립된 그게 뭐냐면 판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가 중요해, 얘들아. 어떻게 해서 얘로 정립됐는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양특심법으로 해저 지형을 파악을 했고 그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해양적 확장설을 한번 볼게요. 자, 얘 간단해. 멘틀 대류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과 핵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에 의해서 멘틀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상승률을 하게 돼요. 상승률을 보이게 돼요. 그럼 바닷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얘네들의 힘으로 인해서 대륙들이 쫙 하고 갈라져요. 자, 이렇게 쫙 하고 갈라져서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올라오겠지, 얘들아.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요런 식의 해양적 산맥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해령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봐.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얘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얘 봐봐. 멘틀 상승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 양옆으로 잡아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얘들 이런 힘을 장력이라고 해요. 이런 장력을 받으면서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점차 확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해구에서 이런 이제 확장이 되면서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지? 그러다가 점차 상승류 말고 이제 온도가 점차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차 조금 식기 시작해요. 그러면 멘틀 내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하강류를 보이게 돼요. 멘틀 내에서. 하강류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여기도 이렇게 상승됐던 해양 지각들이 이제 옆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강류로 인해서 이런 식의 힘을 받게 돼. 자, 이런 식의 힘을 뭐라고 하냐면 얘는 횡압력이라고 해, 얘들아. 횡압력. 이렇게 받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다가 이제 해양 지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그라드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됐지? 요런 골짜기를 우리는 해구라고 하지? 그래서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횡압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섭입하여 소멸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멘틀 때문에 결국에 멘틀이 원인이 돼서 위에 있는 대륙을 어떻게 한다? 이동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장력을 받으면 해양이 확장되고 멘틀의 하강류 때문에 횡압력을 받게 되면 이 장력 때문에 확장되고 횡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라는 거. 해양이 소멸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땅덩어리들 대륙을 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 대륙이 옆으로 이동하니까 바다가 생기고 그리고 이동됐던 대륙이 멘틀의 하강류 때문에 횡압력을 받으면 소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 해양적 확장설이에요. 즉 해령과 이 해구의 발달로 인해 해령과 해구의 이 발견으로 인해서 해양적 확장설에 힘을 실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게 해양적 확장설이다. 자, 그러면 이게 주장이야. 다시 한번 선생님 써볼게. 주장. 헷갈리는 친구들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멘틀이 상승을 하는 거야. 상승류가 생겨. 이 상승류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과 핵으로부터 공급받는 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멘틀이 상승을 해. 그러면 그 위에 올려져 있던 대륙들이 어떻게 되지? 장력을 받게 되면서 양 옆으로 찢어지지? 누구를 중심으로? 그 멘틀 상승류가 올라오는 부분이 해령이지?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저가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바다가 확장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점차 식게 돼요. 바다가. 그러다가 그럼 멘틀이 어떻게 되냐면 하강류가 만들어져요. 이 하강류에 의해서 누가? 그치, 해구가 발달하게 되겠죠? 이 해구를 중심으로 해양저가 소멸되는 이런 식으로 바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식의 그 분포도, 대륙의 분포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초대륙, 판게아 상태는 바다가 없었지 얘들아. 그런데 밑에서 멘틀이 올라와.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되면서 지금의 태평양이라던가 대서양 바다가 생긴 게 되겠지? 그럼 이제 점차 어떻게 될까? 몇십 년 후에는, 몇만 년 후에는. 그치, 멘틀이 하강하면서 점차 바다가 소멸돼서 다시 한번 초대륙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요런 거까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해양적 확장설의 주장이야. 그러면 주장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증거 별표 치고 이 증거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생님이랑 지금 몇 가지의 증거냐면 5가지의 증거들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2번의 증거들은 묶을게. 자, 지각의 연령과 두께는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서 지금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 상승류가 있지? 그럼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뽕긋하게 솟는 산맥을 뭐라 그랬지? 해령이라고 했어요. 자, 이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점차 발달하는 거지.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굳으면 그게 해양 지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중심으로 뭘 한다 그랬어, 아까? 멘틀의 이 상승류의 힘 때문에 옆으로 힘을 받아요. 이 힘이 뭐야? 장력 받지? 점차 이동을 하는 거야. 해양지각 만들어지고 옆으로 이동하고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이런 식의 원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멘틀이 올라와서 멘틀 물질이 굳은 해양지각이 만들어졌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동하는 거.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또 이동하고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해령에서 딱 만들어진 게 가장 갓 만들어진 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은 어떻게 될까? 점차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치? 연령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점차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옆으로 이동하면 수심도 어떻게 되지? 깊지? 자, 수심이 깊다라는 거는 이 지표에서 공급되는 퇴적물의 양도 어떻게 될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그치 증가하겠지. 얘도 증가하는 거야. 얘는 신생 만들어지고 옆으로 이동하니까 점차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점차 증가하더라.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로서 얘네들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세 번째, 베니오프데의 발견인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는 멘틀의 상승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해령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점차 장력을 받으면서 해양이 확장이 됐어. 그래서 바다가 점차 확장이 되지? 그런데 얘들아, 처음부터 바다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지. 원래는 여기 뭐였어? 여기 원래 대륙이었어. 대륙이었는데 해령이 생기면서 여기가 바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대륙들이 옆으로 이렇게 밀린 거야. 대륙. 중간에 해양.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멘틀 상승류가 있지만 옆에서는 어떻게 돼? 얘 식은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치? 멘틀의 하강류가 생기면 옆에 있던 이제 해양 지각들이 점차 식게 되면서 대륙을 만나게 되지. 그치?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멘틀의 하강류로 인한 횡압력을 받게 되면서 이 오래됐던 바다들이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꽝 하고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해양과 대륙이 꽝 하고 횡압력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이 바다 해양 지각이 밀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 대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진, 깊게 지진이 발생하는 이 연결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베니오프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니오프데가 발견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래된 해양 지각이 뭐 때문에? 멘틀의 하강류 때문에 소멸한다라는 증거로서 쓰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다가 계속 넓어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멘틀의 하강류 점차 식게 되면은 소멸한다라는 증거로서 쓰이게 된다라는 거지. 즉 여기 밑줄 얘들아, 해구에서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해서 소멸된다는 증거. 그러니까 얘를 베니오프데가 발견됐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일까? 바다는 계속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또 이 베니오프데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에 이 지진대를 연결을 한 거야. 그치? 이 지진을 연결한 이 선을 베니오프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 지진대를 이렇게 이어본 이런 것들이 베니오프데인 거야. 그래서 베니오프데를 가지고 지진이 어느 깊이까지 발달을 했구나 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로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베니오프데구나, 해구가 발달했구나 라는 거 추론하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은 어떤 증거냐면 열곡과 변환단층의 발견이라는 건데,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저가 계속 확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근데 얘들아, 해령이 발달이 되는 거 우리 지구가 어떤 모양이냐면 동그란 모양이야. 둥글지? 지구가 둥글어요. 둥글기 때문에 해령이 고緯도에서 발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緯도에서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치? 해령 이렇게 발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밑에서는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해령이 발달했지? 그럼 해령을 중심으로 장력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해양이 확장이 돼. 이게 뭐야? 열곡. 해령인 거야. 그치? 그래서 고緯도에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저緯도에서도 해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 그런데 확장될 때 각각의 속도가 어떠냐면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상대적 고緯도, 얘는 저緯도야. 지구는 이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속도, 각속도 이런 용어들을 써서 표현을 하는데 지구가 원이기 때문에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구가 원이기 때문에 이 속도의 반경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속도라고 하거든요. 즉 이거는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패스를 하고 뭐만 알면 되냐면 이 반경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고緯도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이 확장되는 속도와 저緯도에서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야. 차이가 나면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의 하나의 뭐가 생기냐면 변환단층대가 생기게 돼요. 얘 이동하는 속도 다르고 얘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굉장히 큰 지진을 계속 발달을 시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자, 얘가 똑같이 이동을 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텐데 얘네들의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식의 변환단층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 변환단층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해양 지각이 열곡을 중심, 해령을 중심으로 확장은 되긴 되는구나 라는 걸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변환단층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해양 지각이 확장되는데 그 선속도의 차이 때문에 뭐가 형성된다? 변환단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뭘 공부했냐면 동태평양 해령에서 해령 굉장히 많죠. 동쪽에 태평양 쪽에 그 해령이 굉장히 많은데 해령과 해령의 중간에 이런 수평선 많이 봤었어요. 너네들 이런 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변환단층대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변환단층대를 보면은 주변에 해령이 있구나. 해령이 있다는 소리는 뭐다? 해양이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 별표 치고 기억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자, 5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줄무늬의 대칭적 분포예요. 자, 얘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뭘 볼 거냐면 요거 참고자료 요거 더 알아보기 설명을 하고 마지막 5번째 증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5번째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 고지자기는 우리가 이제 소단원, 이단원의 복각, 평각 요런 거 할 때 또 나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좀 자세하게 알아둘게요. 자, 고지자기라는 얘기가 나와. 고지자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옛고,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야. 옛날에 지구 자기장을 우리가 고지자기라고 해요. 옛 지구 자기장. 그럼 옛 지구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마그마가 이제 냉각이 되면 뭐가 되냐면 암석이 돼. 이걸 뭐라 그래? 화성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화성암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얘네들은 광물로 구성된 걸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광물은 어떤 성질을 띠냐면 자기의 성질을 띠요. 자기의 성질. 즉 자기장이 어떻게 배열됐냐에 따라 이 광물에 그 자기장의 기록이 남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광물로 구성된 화성암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화성암이 생성될 때의 지구의 자기장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얘들아, 봐봐.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시대 때 광물이 굳어져서 화성암이 되지.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대로 광물에 이런 자기장의 흔적이 광물에 남는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런데 봐.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된 거야. 그래도 이 화성암에 남겨져 있는 광물에 남겨져 있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옛날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암석의 속에 남겨있는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뭘 추론할 수 있다? 자기장의 방향을 추론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얘로써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지작이라고 한다. 즉 얘는 마그마 상태야. 다시 보면 마그마 상태 때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냉각이 됐어. 냉각이 돼서 딱 화성암이 된 거야. 그럼 굳게 될 때는 당시의 지구장의 방향 그대로 남게 된다. 이거를 고지작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면 지구자기장의 요 방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현재 봐봐. 자, 이게 정자극이에요. 이게 현재 모습. 그리고 봐봐. 지금 현재는 북쪽이 어느 방향을 띠게 되냐면 S극.
띄게 되고 남극 쪽이 N극을 띄게 돼.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지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하는 이런 지구 자기력선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 때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현재 암석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암석 속에 남게 되는 거야. 이게 정자극기 상태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자 마그마가 올라와요. 그래서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이 되지? 그러면 현재는 정자극기니까 이런 식의 자기장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상태냐면 역자극이야. 역자극기. 현재는 아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 자석을 보세요. 북쪽이 무슨 극이야 이제는? N극이네. 남극이 어느 쪽이야? S극이네. 현재와 어때? 반대가 되지.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가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따져보면 이런 식의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 역자극기 상태 때 암석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러한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봐봐. 현재는 정자극기니까 이런 식의 자기장, 해양지각 속에서 이런 모습의 자기장을 띄었어. 그런데 어떻게? 마그마 상승류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졌던 해양지각이 옆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옆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동을 해보면 여기서 이런 식의 정자극기 모습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역자극기 상태가 됐어. 역자극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자기장의 모습을 띤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옆으로 이동할 거야. 이런 식의 모습이 해양 지각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얘들아 봐봐. 해령을 중심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거야. 얘가 해령이야. 얘가 해령을 중심으로 과거에 이 상태 만들어져서 이동해서 요 방향 또 이동을 했더니 이런 식의 해양이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정자극기, 역자극기에 따라서 이런 자기장의 모습이 대칭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줄무늬, 고지자기의 모습을 보고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네?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줄무늬를 보내? 즉, 해령에서 똑같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해양이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근거로서 쓰이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어떻다? 대칭적인 모습을 띠더라.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이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지금 공부한 게 뭐냐면 해양자 확장설의 증거야.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해령이 발달을 하고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굳으면 해양지각이 되지.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양옆으로 이동하고 또다시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해양지각 만들어지고 근데 그 모습들이 점차 확장되고 대칭적인 모습을 띠더라. 그 증거로서 지각의 연령, 두께, 그 다음에 소멸되는 베니오프대, 그 다음 변환단층, 그 다음 고지자기 줄무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설명했고 그래서 해양자 확장설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서 이제 딱 정립이 됐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윌슨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대륙 이동설부터 해가지고 이제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말을 쓰게 되냐면 자, 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구 표면은 여러 가지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계를 형성하고 해서 화산과 지진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윌슨이라는 사람이 판이란 용어 정립했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판은 대륙이다 아니다? 대륙과? 그쵸. 멘탈까지 포함한 것을 이제 판이라고 정립을 하게 돼요.
자, 여기 판이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해양지각, 대륙지각 포함하고 멘틀의 상부까지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암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석권 1지표부터 몇 킬로까지? 100km까지. 즉 다시 말하면 지각과 멘틀의 상부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띠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야? 유동성 띠는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해서 약 400km까지. 그래서 멘틀의 상부, 멘틀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초대륙, 판게아에서 멘틀 대류가 올라와서 상승부, 하강부 생기면서 바다가 생겼지? 그게 뭐야? 태평양이랑 여기 보이는 어딨어? 여기 대서양. 태평양과 대서양.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생기고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또다시 초대륙을 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이거 고지작이 있지? 지금 해양자 확장설에서 증거로서는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정자극기 상태일 때, 역자극기 상태일 때 줄무늬 모양이 다르다, 반대다.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바다가 대칭적으로 확장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고, 이거 고지작의 뜻까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어디까지 다 정립을 한 거냐면 17페이지까지, 교과서 17페이지까지 공부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며칠이죠? 언제부터 3월, 우리 친구들은 이제 3월 8일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보게 될 텐데, 3월 8일날 수업 시간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 선생님 올려준 문제 있죠? 이거는 미리 풀어봐도 되고 수업 시간에 어차피 시간을 조금 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수능 특강 2021년 수능 특강이에요. 올해 나온. 그래서 요거 2점짜리 문제, 그래서 관련 있는 문제를 풀 거고, 얘가 뭐냐면 포트폴리오. 이거 수행평가 선생님 포트폴리오 점수 매긴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너네들이 주장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주장한 증거 쓰고, 얘네들이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았는지 내용 쓰고, 그리고 너네 나름대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교과서랑 유인물 꼼꼼하게 보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까지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거 문제 풀고 포트폴리오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고 과제 퀴즈 꼭 하고 출석 빠뜨리지 마세요. 자, 모두 수고했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